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예상은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지금 민주당은 방통위원회 이상인 네. 부위원장 지금 방통위원장이 공석이어가지고 김홍일 예. 전임 방통위원장이 탄핵안이 발의돼가지고 사퇴를 해서 공석이었기 때문에 직무대행으로 일을 해왔는데 예. 민주당에서 이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를 했어요. 네. 우선 직무대행 탄핵안 발의가 맞는 겁니까? 탄핵이라는 것은 장관급 이 정무직에 한해서 기관장에 한해서 하는 건데 직무대행을 맡았다 해가지고 탄핵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상 초유의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직무대행 탄핵이란 말은 이번에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그 탄핵으로 처음 들었고요. 예. 그리고 탄핵이란 건 어떻게 보면 형사재판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예. 어떤 그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쫓아내는 형사재판하고 비슷해서 형사재판은 철저하게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우리가 부모님한테 거짓말했다고 나쁘지만 그게 법에는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규정이 없으면 못하는 도덕적으로 뭐 나쁜 예. 짓 하더라도 예. 법에 규정이 없으면 사회적인 평가는 나빠지고 비난받지만 형사 처벌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김건희 여사 조사 과정에서도 그것이 명백히 드러났던 거 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 부인의 경우는 처벌 조항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말하는 탄핵이나 여러 가지는 처벌 조항 없더라도 우리 마음에 안 들면은 예. 일단 저지르고 보자. 지금 이런 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법에도 이 직무대행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직무대행을 만일 탄핵을 한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 소추됐을 때 황교안 네. 그 당시 총리 직무대행 거기 또 탄핵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국정을 맡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게 되거든요. 아니 그런 것에 대한 법에 대한 해석권은 예. 국회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 법원이 갖고 있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이지만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야당에서도 자기들이 좀 공생하니까 그 법을 바꾸는 직무대행도 할 수 있도록 그 김현 의원 예. 말 많은 김현 의원이 그걸 지금 법안까지 발의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 말하면 결국은 예. 자기들도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법안 발의해놓고 뭐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선제적으로 나서가지고 이상인 부위원장을 그 탄핵 소추를 지금 하는데요. 그다음 그 직무 내용도 있죠. 네. 부위원장 때 한 일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부위원장 때 김홍일 당시 위원장하고 70여 건의 안건을 예. 의결을 했다는데 예. 부위원장이 무슨 탄핵의 사유가 안 되는데 왜 그 탄핵 사유를 넣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게 어느 뭐로 보나 이건 뭐 비난을 하는 거 좋아요. 예. 그 대통령이 방통위원 임명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2인 체제 좀 기형적이죠. 거기에 대해서 좀 비정상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법에도 있지 않은 탄핵까지 들고 나온 거 있죠. 지금 탄핵이란 걸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13번째인가 탄핵안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뭐 심지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은 뭐 하려다가 도저히 뭐 검찰 측에도 워낙 반발이 크니까 지금 거의 중지시켜 놓고 있는 네. 상황이고 대통령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곧 탄핵 말 나와 지금까지 하고 있고 지금 청문회까지 26일 날 예, 청문회까지 뭐 한다고 네.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 탄핵이라는 게 진짜 그때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그 법치주의 그다음 그 입헌주의 국가에서 어떤 공직자가 정말 도저히 그 자리를 갖다 지킬 수 없는 행위를 할 때 예. 마지막에 하는 중대한 어떤 그 조치거든요. 예. 이걸 가지고 막 우리 뭐 조자룡 헝칼 쓴다고 마구 휘둘러 가지고 이게 탄핵이 아주 그 의미가 그냥 그 동네 양아치들이 쓰는 거 비슷한
예. 양아치들이 그 싼 사람 왜 그 자리세 안 내면 협박하잖아요. 그런 거 비싼 위치로 지금 전락해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야당이 스스로 우리나라 법치주의와 입헌주의의 지금 어떤 가치를 완전히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다. 좀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말 야당이 이 탄핵안 이렇게 남발하는 것 보면은 중독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중독이니까 탄핵 홀릭입니다. 예,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맞습니다. 결국 지금 이상인 부위원장을 탄핵 발의를 하니까 이상인 부위원장이 사퇴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26일 날 재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상인 부위원장을 탄핵안을 발의를 한 것은 지금 이진수 방통위원장 후보자죠. 예, 예. 지금 후보자는 일단 뭐 국회에서 청문회에서 예. 야당이 거기 동의해 줄 일은 없는 것이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표결이 필요 없으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2명이 되니까 예. 2명이면은 방통위에서 안건을 의결할 수 있으니까 미리. 부위원장을 아예 탄핵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예 그냥 이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건 그래서 아닙니까? 이번에 저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저희 연수원 동기고 저 친합니다만은 이번 사태는 있죠. 좀 문제가 있다. 김홍일 위원장들은 있죠. 탄핵 소추가 되면 직무가 정지되니까 그거는 맞다. 그거는 이제 그 피하기 위해서 자신 사퇴를 하는 걸 두 번째 했는데요. 그렇지만 부위원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명백히 법에 어긋나고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위법한 탄핵 소추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그 오히려 사퇴 안 하고 이 이진숙 그 위원장 후보가 위원장이 되면은 업무를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탄핵 소추하더라도 그거 아무 효력이 없다. 그 부위원장으로서 이건 법에도 없는 탄핵이다. 나는 그 구속을 안 받는다. 그러면 이쪽에서 있죠. 뭔가 그 가처분을 하든지 뭐 헌법재판소에 권한 정의를 하든지 뭘 하면은 그때 대응해야지 하고 그동안에 나올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비위원장의 직무를 행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그 박문진 그 이사 임명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하는 거예요. 하고 나중에 그게 잘못됐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든 하면은 그때 가서 무효되면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이걸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법원이 최종적인 법률 해석 권한을 가졌지 않습니까? 권한도 안 받은 채 겁먹어가지고 겁먹었다 그래야 되나? 겁먹기보다는 국회에서 일단 예. 탄핵안이 의결이 되면은 직무가 정지되도록 또 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후법 아니에요, 후법. 그런데 탄핵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의결을 100번 한들 이게 효력이 있냐 이거죠. 제 말은 그건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을 안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법률적으로 뭐 저라고 100% 맞는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제 의견은 이 국회의 탄핵 소추를 갖다가 이거는 무효기 때문에 내가 거기 구속을 안 받는다 해가지고 계속 직무를 행했으면은 오히려 이쪽에서 답답해지는 거죠. 직무를 갖다가 지금 부위원장 그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 계속 나는 당신들 탄핵은 무효기 때문에 구속 안 받고 계속 직무를 행하겠다 하면은 행정기관의 그 행정회의 공정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나중에 법원에서 무효 취소 판결이 날 때까지는 효력이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게 너무 성급하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거는 그쪽에서 답답해지는 거죠. 무효 사유. 그러니까 다음에 제 생각에는 그러면 저쪽에서 가처분 신청 하든지 뭐든지 하면 법원에 판결을 할 때까지는 하고 무효가 되면 그때 박문진 이사 임명을 갖다 다시 그 선정 절차가 표결 절차가 잘못됐으니까 방통위에 그때 무효화되면 되는 거지. 완전히 무슨 미리 겁먹고 있죠. 하듯이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겁먹은 건 아니고 어떤 파행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건데 제 생각에는 이게 법률가들이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은 이거는 물러날 이유가 없고 그다음 왜냐하면은 지금 부위원장 또 임명하잖아요. 이거는 그 국회 의결 필요가 없죠. 또 할 거예요. 그러면 탄핵을. 그러면 맨날 같은 일이 있죠. 반복되고 그다음에 이진숙 지금 후보도 또 탄핵 들어가면 또 이게 그 직무 정지되잖아요. 이진숙 후보자는 임명도 전에 지금 탄핵하겠다고 그러니까 세 번째 탄핵에다
3회 이동관이다, 뭐 제2의 이동관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그 저희 국민의힘 쪽이나 대통령실에서 우리 유튜브를 보고 있다면은 이런 법률 그러네. 이론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저는 이거는 제가 뭐 100%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아니 뭐 대통령 제가가 나버렸으니까 놨으니까 할 수 없는데. 다음에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한번 제대로 붙어 제대로 붙어야지. 이걸 갖다 붙지도 안 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네. 계속 굴복하듯이 하니까 이게 더 기가 살아가지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탄핵 대상 아닌 사람도 탄핵, 탄핵 직무를 안 한 사람도 탄핵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아무리 거야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권까지를 가져가지고 밀어붙이고 있고 이제는 수사권까지 갖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검을 임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 마음대로. 상권을 다 잡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 입법, 뭐 입법은 잡았고, 네. 잡겠다. 그런 행정은 얘기인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니까 좀 힘들더라도 그것도 지금 사실 시행령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이걸 통제하겠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행정까지도 자기들이 장악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어쨌든 지금 방통위가 상임위원 5명인데 제로 상태로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참 사상 초유의 있을 수 사태가 없는 벌어졌습니다. 일인데 예. 이재명이는 지난번 대표 연임 출마 그 출사표에서도 자기의 유일한 이데올로기는 먹살인입니다. 먹고 네.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 그 이외에 무슨 더 중요한 일이 있느냐.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 대표 출마할 때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고객은 그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MBC를 사수하기 위해서 이런 무리수를 쓰기는 하지만 지금 방통위가 MBC만 가지고 있는 게 그렇죠. 아닙니다. 이 일을 하는 게 네, 맞습니다. IT 통신이라든가 인터넷 정책 등 진짜 먹고 사는 문제가 방통위의 그런 정책 관할에 네. 있는 것이고 방통위가 그런 정책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방송 산업이라든가 OTT 산업 뭐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 확장되고 있고 지금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거 세계를 다 그렇죠.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도 그런 쪽에 방통위에서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데 아니 위원장, 부위원장 다 공석이고 임명만 되면 탄핵을 해버리면은 이재명이는 뭐 말씀하신 대로 자기 얘기를 지키는 적이 없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먹사이 짐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내 갖고 이것도 뭐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만은 차용한 거죠. 그렇죠. 차용. 예. 그래도 최소한도 이 지켜야 할 어떤 선이 있는 건데 그런 걸 좀 넘어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MBC 하나 장악하면 그러니까요. 집권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MBC 누가 봅니까? 예. 보지도 않은 방송 장악하려고 너무 위법 행위까지 그리고 위헌 행위까지 계속 자행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민주국가의 정당인지. 더군다나 방통위원장은 우리 뭐 시청자들은 위원장은 장관이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장관급이죠. 장관이죠 실질적으로. 또 영향도 크지 않습니까? 그래 국무위원 중에는 독임제라고 해서 바로 장관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데가 있고 여야라든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데는 뭐 이 방통위원회라든가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금융위원회 이런 것은 합의제 기관이라고 하고 거기 장은 바로 장관입니다. 그리고 위원들은 차관이에요. 차관급. 그렇습니다. 이런 이 방통위원장을 지금 몇 번째입니까? 그러니까요. 이래가지고 완전히 대통령의 집행권을 지금 마비시키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루어질까요? 지금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이게 여당에서도 여기 대응하는 뭔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위원장 문제만 해도 있죠. 대통령실이나 이게 우리 고영신 TV를 보는 쪽에서는 있죠. 그거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너무 거대 야당의 힘에 밀려 가지고 계속 수세에 있다는 거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가 된다면 불가피하지만 그걸 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부위원장은 법에도 없는 그러니까 법에도 없고 이런 그러네요. 걸 갖다가 탄핵한다고 그게 엉터리 탄핵 그게 무효인 그게 바로 무효인 탄핵이에요. 효력이 없는 탄핵이란 거죠. 아무튼 야당에 지금 하는 일들은 방통위 무력화 차원을 넘어서 대통령 집행권에 대한 도전이고
이재명이가 이야기한 자기 목사니즘에 대한 뭐라고 해야 하나요? 그 양두구역이죠. 양두구역의 처사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씁쓸합니다. 맞습니다. 해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지 진짜 해도 너무 한다는 말이 예. 나오는 거죠. 바로 거기에 딱 맞는 예, 말입니다. 예.